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 지수함수 그리고 로그함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단원에서 행렬과 그래프 공부했었는데요. 새로운 개념들, 행렬 그리고 그래프 새롭게 다뤄지는 그러한 개념들이었었어요. 복습 꼭 하시고요. 이번 단원에서는 지수와 로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지수는 사실 여러분 우리 수식을 쓰거나 아니면은 전개를 할 때 많이 은연중에 사용됐던 그런 법칙들이에요. 그런데 정리를 해가면서 다시 여기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로그라는 개념은 마찬가지로 이 단원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인데요. 항상 새로운 개념들 등장할 때 여러분 정의라든지 그리고 성질들 나오는 것들 꼭 체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수하면은 우리 딱 먼저 떠오르는 거 지수법칙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는 지수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여러분 공부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먼저 첫 번째 지수 뭐 있는지 같이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수라는 거, 그쵸? 먼저 딱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거 A의 N승 이거 떠올리실 수 있겠죠, 그쵸? 지수 생각하면서 말 그대로 지수라는 거는 어떤 숫자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갖다가 지수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A의 N승이라는 거는 A를 몇 번? N번 곱하는 게 의미였었죠. A 곱하기 A 곱하기 A 해서 A 이런 식으로 N번 곱하는 걸 갖다가 A의 N승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해요? 거듭제곱. 그쵸? 말 그대로 거듭해서 곱한다. 자, 그래서 실수 어떠한 알파를 N번 곱한 것을, 그쵸? 알파의 N승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알파를 N제곱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n을 갖다가 지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밑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밑 그리고 올라가 있는 숫자를 n을 지수라고 한다. 자, 이것을 거듭제곱이라 하고요. 그리고 n번 곱한 거다. 자, 그러면 거듭제곱근이라는 건 무엇이냐? 어떠한 실수 A와 그리고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그쵸? 여기 n이 빠졌네요. n에 대해서 x를 n승 했을 때, 그쵸? x를 n승을 했더니 a라는 숫자가 나왔다. 이것을 갖다가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2에 3승을 하면 8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를 3승했으면 8이 된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읽느냐? 이 2라는 거는 2는 8의 3제곱근이다, 세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2라는 숫자를 3번 곱했을 때 8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를 3승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8이 나오죠?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 x를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합니다. n승했을 때 나오는 숫자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실수 어떤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다음과 같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표 살펴볼게요. 자, 밑에 있는 거 여러분 이걸 외우기보다는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a가 0보다 클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9라는 숫자를 볼게요. 자, n이 짝수라면 여러분 9의 제곱 생각을 해볼게요. 그쵸? 9의 2제곱근 생각을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 어떤 숫자를 제곱을 했을 때 9가 나오는 거,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그쵸? n이 짝수이면서 2, 그쵸? 그리고 a가 양수인 거, 9, 그쵸? 이럴 때 n제곱근, 그쵸? 9의 제곱근은,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2제곱근은 2제곱근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그냥 제곱근하고 나타나는 거는 2제곱근. 이것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 x를 제곱했을 때 9가 되는 그러한 x 뭐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즉 플러스 마이너스 3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n승분호 a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라는 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n이 만약에 홀수이다. 그쵸? 예를 들어서 3승을 했을 때 9가 되는 거 뭐가 있나요? 우리 3승분호 루트 9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위에 보시면은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밑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안 썼죠. 그냥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으면은 제가 플러스로 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호 앞에 마이너스일 때는 표시를 하고요.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플러스인데요. 왜 이렇게 되나요, 여러분? 부호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마이너스 부호는 제곱을 하게 되거나 4차 4승을 하게 되거나 짝수가 될 경우, 그쵸? 2승, 4승, 6승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부호는 플러스가 돼요. 따라서 제곱을 하거나 4승을 하거나 6승을 했을 때 어떠한 양수가 되는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타나게 되지만 홀수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홀수승은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면은 플러스 9를 나타낼 수가 없게 돼요. 그쵸? 이렇게 되는 x는 마이너스일 때 나타나게 되겠죠. 따라서 홀수, 차수, 제곱근을 계산을 할 때는 부호 여러분 그대로 쓰셔야 돼요. 짝수, 차수에 대한 제곱근을 계산을 할 때는 지금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홀수, 차수에서는 부호를 그대로 유지를 해간다라는 거. 자, 그리고 0일 때는 제곱을 했을 때 0 되는 것 또는 3승을 했을 때 0 되는 거는 0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0, 0, 짝수, 홀수 다 이런 식으로 써놨고요. 자, 그리고 a가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제곱을 하거나 4승을 하거나 6승을 하거나 짝수, 차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x를 4승을 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자, 이렇게 되는 x 실수에서 존재하나요, 여러분? 지금 실수 범위에서 이렇게 되는 거. 짝수, 차수를 했을 때 음수를 갖는 숫자는 없어요. 그쵸? 왜요? 마이너스를 하든 플러스를 하든 4승을 하게 되면은 다 양수가 나오죠. 그쵸? 따라서 없다. 그쵸? 짝수일 때, 그쵸? n승 했을 때 0보다 작게 나오는 숫자는 없기 때문에 없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홀수라면은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x를 3승을 했더니 마이너스 3이 났다. 우리 뭐라고 쓸 수 있느냐? 3승분의 루트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뭐라고 마이너스 x를 3승했을 때, 그쵸?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이런 식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왜 이게 가능하느냐? 마이너스일 때는 그쵸? 부호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제곱하거나 4차하거나 6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플러스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식이지만 3승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자, 이게 숫자로서 잘 여러분 보이시지가 않으면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다른 예로 딱 떨어지는 거. x 3승이 마이너스 27이 되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될 거예요. 그쵸? 어떤 숫자를 3승을 했더니 마이너스 27이 나왔대요. 여러분 딱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거 뭐 3승 하면은 마이너스 27이 되나요? 마이너스 3을 3승하게 되면 마이너스 27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음수는 홀수승을 하게 되면은 부호가 유지되기 때문에 홀수일 때, 그쵸? a가 0보다 작으면서 홀수일 때는 실수로서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표에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제곱근 지금은 몇 개인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거를 여러분 마찬가지로 표를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하시면서 문제를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딱 눈에 보이는 숫자로서 조금 더 기억을 하시면은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곱을 했을 때 양수가 나오는 거, 음수가 나오는 거, 홀수승을 했을 때 3승, 그쵸? 3승을 했을 때 양수가 나오는 거, 음수가 나오는 거, 경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한번 x를 직접 계산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듭제곱 우리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근이 존재할 수 있는지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거듭제곱 성질, 그쵸? 거듭제곱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했으니까 성질들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거듭제곱의 성질. 먼저 우리 여기서 쓰는 거는 밑이 다 양수일 경우에, 그쵸? A하고 B가 다 양수일 경우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M하고 N, P, 지수승을 되는 게 양의 정수에서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1번 보시면 n승근호의 n은 다시 자기 자신이 되고요. 그리고 n승근호, n승근호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루트 합쳐서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A, B 둘 다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전제 조건이 있죠. 자, 그리고 0보다 클 경우에 루트 n분의, 그쵸? 루트 n 이런 식으로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곱하기 나누기 합쳐져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앞에 n승분호 그리고 바깥쪽에 m이 있는데 밖에 있는 m은 거듭제곱을 나타내는 그러한 m이에요. 따라서 어떤 식으로 안으로 a의 m승으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자, 그리고 5번 보면은 m승, n승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곱하기 같이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n하고 m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거듭제곱의 지금 성질을 나타내는 것들은 막 외운다기보다는 여러분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지수법칙 설명을 하면서 다 설명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번부터 6번까지는 여러분 그냥 쑥 눈으로 그냥 훑어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흐름이 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지수법칙 여러분 뒤에 내용을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성질들 이런 것들 있다라는 거 그냥 곱했을 때 같이 되고 합쳐질 수 있고 나눗셈에서 그리고 바로 괄호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정도만 그냥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그럼 지수법칙 넘어가 볼게요. 자, 지수법칙 여러분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도 나왔었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숫자 계산을 하면서 은연중에 많이 사용을 했었던 법칙이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 접근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 우리 지수법칙에서 곱셈은 지수끼리의 덧셈으로 표현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2의 3승에다가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2의 5승으로 쓸 수가 있죠. 그쵸? 3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의 3승의 3승이다. 이건 어떻게 되나요? 2의 3, 3은 9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2의 3승의 3승이라는 거 말 그대로 2의 3승이 몇 번? 2의 3승이 3번 이런 식으로 곱해져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3이 3번이라는 의미죠. 3, 3은 9에서 곱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괄호 밖에 있는 지수승은 곱해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괄호 밖에 있는 지수승은 곱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눗셈은 어떻게 돼요? 같이 이런 식으로 나눗셈, 곱셈, 괄호 안으로 집어넣을 때는 각각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말이 꼬이네요. 자, 3번 보시면은 괄호 밖에 있는 이런 식으로 A의 B의 전체 M승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예로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2 곱하기 3의 4승이다. 전체 4승이다. 그러면 2의 4승, 3의 4승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나눗셈에서도 어떻게 돼요? 3분의 2의 4승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3의 4승, 2의 4승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쪼개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1번에서 우리 곱셈은 지수끼리의 덧셈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나눗셈은 그러면 지수끼리의 뭐예요? 뺄셈이죠. 자, 그래서 1번하고 4번하고 같이 보시면 곱셈은 덧셈으로 지수에 나눗셈은 어떻게 돼요? m-n 이런 식으로 해놨죠. 그런데 m이 n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어떤 거? 4번에 대한 걸로 a의 제곱 나누기 a의 5 이런 식으로 그쵸?
a의 제곱 나누기 a의 5승 그러면은 a의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a의 3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역수를 취하면서 그쵸 뒤집어지면서 5에서 그리고 2를 빼는 걸로 이런 식으로 차이를 바꿔서 계산을 쓰기도 합니다. 둘 다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곱셈에서는 지수 덧셈 그리고 나눗셈에서는 지수끼리 뺄셈으로써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지수 법칙 간단히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4번에서 얘기한 지수 법칙은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수의 확장 우리 같이 넘어가 볼게요. 자, 지수의 확장 말 그대로 앞에서는 A, B가 0보다 크고 그리고 지수에 올라가는 게 양의 실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지수의 확장 보시면은 지수가 정수인 경우 그쵸? 그리고 n이 지수가 자연수일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어떠한 숫자든지 간에 그쵸? 어떠한 숫자든지 간에 0승을 하게 되면은 항상 1로서 우리 정의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n승 표현된 거는 이런 식으로 n분의 1로서 우리 쓸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2번 보시면은 a의 마이너스 n승이라는 건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a의 0승을 a의 n승으로 나눈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앞에서 우리 지수 법칙에서 어떻게 쓴다? 이렇게 되는 거는 a의 0 마이너스 n으로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a의 n에서 0을 빼는 걸로 n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사실 a의 0승이 뭐예요? 이게 1이거든요. 그쵸? a의 n을 1을 a의 n승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a의 n승분의 1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의미는 마이너스 n승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지수에 붙게 되면은 여러분 역수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쵸? 역수가 될 때 마이너스가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쉽게 표현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지수 법칙 우리 a가 0이 아닐 때 그쵸? 위치 0이 되면은 다 0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0이 아닐 경우 지수 법칙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곱셈은 덧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은 뺄셈이 되고 괄호 밖에 있는 거 곱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괄호 밖에 전체에 있는 거 따로따로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수가 정수일 때 그리고 유리수일 때, 그쵸? 모두 지수의 확장이에요. 그쵸? 말 그대로 점점점 숫자의 범위가 확장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지수가 유리수일 경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위에서는 마이너스가 등장을 하더니 이번엔 뭐가 등장했어요? 분수의 형태가 등장을 했어요. 그쵸? n분의 1이 등장했어요. 그쵸? 밑에 보시면은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앞에랑 다른 게 유리수의 형태로 지수가 진화를 했어요. 그쵸? 우리가 무엇분의 무엇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a의 n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2의 예를 들어서 2분의 1승이다 이렇게 쓰게 되면은 제곱근을 의미하는 개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중분호, 그쵸? 루트 2를 나타내는 숫자다. 자, 또 2의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다. 그러면 이거는 3승근호를 나타내는 이러한 분수의 형태의 지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몇 가지 그래서 요게 맞춰서 한번 예를 다 써볼게요. 이번에 예제로서 예를 들어서 3의 2분의 3승.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느냐. 3의 이거는 3승에다가 그쵸? 2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쵸? 3승 곱하기 이거는 mn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2분의 3을 3 곱하기 2분의 1의 형태로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얼마다? 루트 27 그쵸? 3의 3승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그래서 루트 3의 3승 이걸 계산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n분의 m의 형태일 때 a의 m승에다가 n승근호
그쵸? 자, 여러분, 분수의 형태로, 유리수의 형태로 지수가 주어질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근호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번은 그럼 뭐냐? 3번은 우리 위에서 마이너스 표현했잖아요. 그쵸? 지수에 마이너스도 들어가고 분수도 들어갔어요.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역수가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역수가 됐어요. A의 n분의 m분의 1 이런 식으로 분모로 숫자가 지금 들어가 버렸죠. 자, 그리고 근호 n분의 m이기 때문에 m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 n승 근호 쓰여진 거 보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지수 확장해서 표현하는 거, 위에서는 지수에 갑자기 마이너스가 등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밑에서는 지수가 일반적인 정수가 아닌 유리수의 형태로 지금 주어진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1, 2, 3, 4 위에 있는 1, 2, 3, 4번하고 밑에 있는 1, 2, 3, 4번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거 또 썼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지수가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어떠한 정수의 형태라 할지라도 그리고 유리수인 어떠한 형태라 할지라도 지수 법칙의 기본인 곱셈, 나눗셈, 전체 곱하기 그리고 전체 근호 이 네 가지 성질 지수 법칙의 기본적인 것들은 흐트러지지 않는 게 똑같이 유지가 되죠. 그쵸? 지수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도 유리수가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수에 하나 체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수가 마이너스가 들어갔다? 역수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수의 유리수, 뭐분의 뭐가 나왔다? 그 분모에 있는 게 뭘 의미를 하는 거다? 거듭제곱, 그쵸? 거듭제곱근, 제곱근을 의미하는 루트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지수에 확장했는데요. 한 가지 더 뒤에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정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리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칠판에 쓰진 않았지만 정수, 유리수 그 다음엔 뭐예요? 실수죠. 그쵸? 원래 지수의 확장을 끝까지 다 하려면은 실수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 만약에 지수를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한다 해도 사실은 성립을 다 합니다. 앞에서 곱하기 한 거, 나누기, 곱셈에서는 지수끼리 더한 거, 나눗셈에서는 지수끼리 뺀 거, 그리고 뭐 m승했던 거, 우리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시켜서 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했느냐, 왜 쓰지를 않았느냐, 여기서는 주의하셔야 될 게 지수를 확장을 할 때, 그쵸? 실수까지 확장을 해도 모두 지수 법칙은 성립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되느냐, 앞에서 지금 하셨을 때 밑이 음수인 경우, 그쵸? 밑이 음수인 경우, 그쵸? 지수가 정수 마이너스를 가질 경우, 그쵸? 그리고 n 지수가 0보다 작은 어떠한 정수일 경우, 그쵸? 이럴 경우에는 지수 법칙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쵸?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성질이 똑같이 유지를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한 가지 예를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수 확장에서 정수, 유리수, 실수까지 지수 법칙을 모두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냥 지금처럼 이거 뭐 조건도 다 기억하기가 싫다, 다 귀찮다 그러면은 밑이 음수인 경우에 우리 유리수에 대해서 주의를 한다라고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밑이 0보다 작을 경우에 지금 교재에서 보시다시피 이거를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자, 밑이 음수예요. 마이너스 5예요. 그리고 지금 지수 법칙 확장돼 있죠. 2하고 2분의 1 이런 식으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우리 지수를 다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한 가지 이런 케이스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음수의 제곱의 2분의 1 이거를 여러분 지수 법칙을 적용을 해서 마이너스 5에 2 곱하기 2분의 1을 먼저 해버리면 이거 얼마예요? 1이 돼요.
자, 마이너스 5의 1승이네요.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돼버리죠. 그런데 이거 실제로 마이너스 5인가요, 여러분? 얘가 마이너스 5가 됐네요. 뭔가 이상하죠? 그쵸? 왜 이상한 거예요? 단계를 보시면 마이너스 5를 사실 제곱을 하는 게 먼저예요. 그쵸? 마이너스 5를 제곱을 한 다음에 2분의 1이 돼서 이거는 원래 마이너스 5의 제곱, 즉 25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 돼서 루트 25가 돼서 5, 그쵸? 마이너스 5가 아니라 5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옳은 과정이죠. 제가 밑에다가 전개를 한 과정이, 그쵸? 순서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시 음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지수법칙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때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무턱대고 딱 그냥 보고 2 곱하기 2분의 지수법칙 써갖고 1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음수, 부호 상관없이 전개를 하시면은 틀릴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수 확장할 때 한 가지 지금 한 내용 체크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수 법칙은 정수, 유리수 모두 확장을 해서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실수에서 우리 실수의 가장 큰 성질 중에 하나가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수 법칙을 이용을 해갖고서는 대소 비교를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 먼저 밑을 같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다뤄지는 거듭제곱의 대소관계는 일반적으로 어떤 거 생각을 하시면 되냐? 지수가 되게 크게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2의 40승, 뭐 4의 25승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런 숫자들 2의 40승하고 4의 25승 진짜 40승 하는 게 아니겠죠? 그쵸? 4의 25승 마찬가지로 자, 밑을 같게 할 수 있죠? 그쵸? 2하고 4기 때문에 거듭제곱 4라는 숫자가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어 따라서 4의 25승을 2의 제곱의 25로 만들고 2의 50승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는 밑이 1보다 지금처럼 큰 경우 2인 경우죠. 지수가 큰 쪽이 큰 수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런데 만약에 2가 아니라 똑같이 2분의 1의 40승하고 4분의 1의 25승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4분의 1 마찬가지로 2분의 1의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의 25승이기 때문에 2분의 1의 50승. 자, 이럴 경우에는 2분의 1의 40승이 더 커요. 2분의 1의 50승이 더 커요. 2분의 1의 40승. 이쪽이 더 크겠죠. 자, 밑이 0에서 1 사이일 때 이럴 경우에는 지수가 작은 쪽이 큰 수다라는 거. 그쵸? 우리 지수법칙 이용을 해갖고서는 간단히 숫자를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건 참 친절한 문제예요. 쉽게. 그쵸? 2하고 4, 2분의 1, 4분의 1.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 즉, 밑을 거듭제곱으로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할 수 없을 때. 자, 어떻게 한다? 거듭제곱근의 꼴에서 분수의 지수의 꼴로 고친다. 그쵸?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구해서 통분한다. 자, 뭘? 지수에 해당하는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구해서 통분을 한다. 이게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지수를 같게 해서 밑이 큰 쪽이 크다고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런 거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3의 뭐 4분의 3하고 2의 6분의 7 이런 숫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3의 4분의 3, 2의 6분의 7 이런 숫자가 있어요. 누가 더 큰지 한번 대소 비교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3하고 2기 때문에 안 되죠. 그쵸? 밑을 같게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3의 4분의 3, 6분의 7, 4하고 6이니까 최소공배수 얼마예요? 12죠. 자, 그래서 12로 한번 통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4분의 3은 12분의 9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의 6분의 7은 2의 몇인가요? 12분의 6이 10이니까 14, 7이 14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3의 9승에 12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의 14에 대해서 12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분의 1, 12분의 1 이런 식으로 같게 만들 수가 있어서 3의 9승하고 그리고 2의 14승에 대한 것을 비교를 하시면은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분수에서 분수가 아니라 거듭제곱에 이런 걸로 되어 있는 지수에서의 숫자의 비교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거듭제곱을 같게 밑을 만들 수 있으면 통일을 해갖고 지수끼리 비교를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분모를 지금처럼, 그쵸? 지수의 분모를 지금과 같이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예제를 그냥 숫자를 드느라고 조금 계산하기 어려운 예제를 들었는데요. 이런 식일 때 통분을 해갖고 여러분 대부분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내용 같이 살펴봤는데요. 지수법칙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 곱셈 그리고 나눗셈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수승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수 확장하는 내용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지수 확장해서 유리수까지 같이 확장하는 내용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밑이 음수일 때 조금 주의해서 지수법칙 적용을 하시고요. 거듭제곱에 지수를 이용을 한 실수 대수 비교하는 내용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 몇 가지 문제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 풀 수 있는지 개념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첫 번째 식을 간단히 하여라. 1번에 3승근호 루트에 A에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는 안쪽에서부터 여러분 차분차분 하나하나 계산을 해 나가시면 돼요. 안에 가장 안쪽에 있는 거 이거 얼마예요? 지수로 고치면은 A의 2분의 1승이죠. 그쵸? 가장 안쪽에 있는 루트만 생각을 하시면 여기다가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차례로 되면은 곱하기 A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A를 곱한다는 거는 1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곱셈에서는 뭐가 되나요? 지수끼리 덧셈이 되죠. 따라서 얼마예요? A의 2분의 3승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계산을 한 게 여기까지 계산을 한 거죠. 그쵸? 제가 1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1까지 계산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어떻게 돼요? 가장 바깥쪽에 루트가 있어요. 가장 바깥쪽에 두 번째 루트 있죠. 그쵸? 여기 두 번째 루트. 루트는 여러분 몇 승인가요? 2분의 1승이에요. 자, 그래서 2분의 1승을 하게 되면은 A의 4분의 3승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 또 A가 또 곱해져 있죠. 그쵸? 여기를 2번이라고 할게요. 자, 곱하기 A의 1승이 또 곱해져 있는데 얼마인가요? 그러면 A의 4분의 7승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게 2번까지 계산을 한 게 되겠죠.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끝까지 가장 바깥쪽에 있는 루트 이거 생각을 할 건데 앞에 3 곱해져 있네요. 그쵸? 3분의 1승. 그쵸? 세제곱근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3분의 1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A의 12분의 7이다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거듭제곱 이용을 해갖고서는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번 보시면 A의 3의 4승근호 루트 A의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일단 안에 거 보시면은 안에 A의 3승 있고요. 곱하기 두 번째 뒤에 있는 거는 이거 몇 분의 몇이에요 여러분? A의 4승근호를 의미하는 4 그리고 위에 3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떻게 전체적으로 루트가 있기 때문에 2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곱셈은 얼마? 덧셈으로 가죠. 3 더하기 4분의 3이기 때문에 4분의 얼마? 12에다가 3, 15 그리고 2분의 1이다. 자 그래서 A의 얼마? 8분의 15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 3번 바로 볼게요. 3번 보시면 3승근호 A의 제곱 그리고 나누기
4승근호 루트 A 곱하기 12승의 루트 A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얼마인가? 앞에서부터 보면은 A의 근호는 3분의 2, 그쵸? 나누기 A의 4분의 1 곱하기 A의 1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나눗셈은 뺄셈이고 곱셈은 덧셈이다 라고 했어요. 따라서 A의 3분의 2 빼기, 그쵸? 나눗셈이니까 4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얼마인가요? 이거는 A의 12로 통분을 하게 되면 12분의 8 마이너스 12분의 3 더하기 12분의 1 따라서 A의 12분의 9에다가 6이죠. 그쵸? 3 빼게 되니까 6 따라서 A 얼마? 2분의 1승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지금처럼 하나하나 여러분 정리하면서 계산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4번 보시면 3승근호 루트 A에 곱하기 4승근호 루트 A의 3승의 루트 A로 나누게 돼 있죠. 자, 이거 식으로 쓰시면 어떻게 돼요? 맨 위에 먼저 A의 3분의 1승 곱하기 A의 4분의 3이죠. 그쵸? 밑으로 내려가고 4는 그 다음에 밑에 있다라는 건 나눠줬다는 소리죠. 나누기 A의 2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A의 지수승으로 쓰면은 3분의 1 더하기가 되고요. 4분의 3 나눗셈은 뺄셈. 자, A의 12분의 4 12분의 9 빼기 12분의 6 얼마인가요? A의 13에서 6이네요. 12분의 7.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 덧셈 뺄셈만 주의하시면서 통분해 가시면서 계산하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거듭제곱근 이런 식으로 루트 n제곱근은 분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유의하시면서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보시면 1번이 이제 A라는 밑을 일반적으로 해서 지수를 이용했다면은 2번은 실질적으로 숫자가 등장하죠. 그쵸? 1번 보면 2분의 1에 6분의 5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5분의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어떻게 쓸까요? 2분의 1에 6분의 5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2네요. 그럼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2분의 1을 뒤집을 수 있겠죠, 여러분.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는 역수의 의미라 그랬어요. 2분의 1의 역수니까 2가 될 거고요. 2의 3분의 1승. 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 3승근호 루트 2 이런 식으로 쓰셔도 돼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쓰셔도 되고 지수 형태로 쓰셔도 되고 근호로 쓰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 루트의 3승근호 루트 729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3분의 1승에다가 2분의 1승이라서 729에 실제로는 6분의 1승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실제로 죄송합니다. 6이 아니라 9죠. 729를 실제로 소인수분해를 해서 계산을 하시면 얼마? 이거는 잘 보시면요. 6승했을 때 729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나오는 숫자 뭐 있어요? 소인수분해 해보시면은 3이라는 숫자를 얻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3번하고 4번 같이 볼게요. 자, 3번 보시면 4에 마이너스 2분의 3승 그리고 27에 3분의 1 나누기 16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지 먼저 한번 볼게요. 4에 마이너스 2분의 3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4에 그쵸? 4라는 거는 2의 제곱이죠. 먼저 2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 이런 식으로 고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7은 3의 3승이죠. 이것의 3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다 고쳐놓을게요. 그 다음 나누기 루트에 16도 어떤 4의 제곱에 마이너스 3. 자,
자, 이런 식으로 먼저 거듭제곱을 다 고쳐둘게요. 그러면 2의 제곱에 2분의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곱하면 얼마인가요? 2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곱하기 이거는 얼마예요? 3의 3승의 3분의 1, 3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그냥 얼마예요? 그대로 3이죠. 그쵸? 그냥 여기에서 바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3승했을 때 27이 되는 숫자 3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나누기 4의 제곱에 마이너스 3승인데 루트가 바깥쪽에 있어요. 루트라는 거는 몇 승? 2분의 1이죠. 자, 바로 루트에서 여러분 생각하시기가 어려우시면은 이거를 지수 형태로 다 바꿔놓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4에 그대로 그냥 마이너스 6승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2분의 1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6 곱하기 2분의 1 이거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3이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승.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원래 2하고 루트하고 없애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다 이렇게 떠오르지가 일단 않다 그러시면은 수식으로서 지금처럼 접근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볼게요. 여기서 한 번 더 연산을 하면은 이 4라는 숫자는 2의 제곱이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돼요? 2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이니까 2의 마이너스 6 이렇게 고칠게요. 자, 그러면 2의 마이너스 3승, 2의 마이너스 6승 나눗셈으로 되어 있죠. 자, 여러분 곱셈하고 나눗셈은 순서 상관없고요. 2하고 2 이런 식으로 밑이 같죠. 자, 그래서 2의 3승 나누기 2의 마이너스 6승으로 생각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얼마예요? 그럼 마이너스 3에서 나눗셈이니까 뺄셈 마이너스 6이죠. 얼마예요? 그대로 2의 3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얼마? 8 곱하기 3이 돼서 24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4번 넘어가 볼게요. 6승 근호 27 곱하기 12승의 루트 9 이것을 누구로? 6승 근호 8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9하고 27하고 81 다 뭔가요? 3의 거듭제곱인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27은 3의 몇 승? 3의 3승이죠. 자, 그리고 곱하기 9라는 거는 3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81은 얼마예요? 3의 4승이죠. 자, 3의 4승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12승 이거를 조금 고쳐볼게요. 이거는 12승 그리고 안에 2승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고칠 수가 있나요? 나눠서 6하고 그대로 1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다 666 이렇게 맞춰준 거예요. 그런데 맞춰주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6승 근호 3의 4승인데 곱셈이기 때문에 6승 근호 맞춰졌죠. 6승 근호 안에 것끼리 곱하면 똑같이 3의 4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얼마예요? 1 이런 식으로 같은 수로 나누게 돼서 1이라고 쓸 수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우리 거듭제곱 계산하는 문제 숫자로서 집어넣어서 같이 해봤어요. 자, 3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1번 보시면 루트의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마이너스 3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틀렸죠. 일반적으로 원래 제곱의 루트 이거 여러분 제곱하고 루트하고 같이 있으면은 같이 없어질 수가 있는데 그냥 없애면 안 되고 안에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마이너스 3이죠. 그쵸?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부호가 플러스로 돼서 나와줘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느냐? 아까 전에 주의하시라고 했던 거 이거를 실제로 써보면 마이너스 3을 제곱을 한 다음에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곱을 하는 게 먼저예요. 사실은 동시에 없어진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얼마예요? 9의 2분의 1이 돼서 얼마? 3이라는 값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곱의 루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짝수승일 때는 여러분 마이너스 이거 반드시 주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면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3분이다. 그쵸? 맞나요? 아니죠. 이거 의미하는 게 뭐예요?
x 누군가를 3승을 했을 때 마이너스 27이 나와라. 자, 당연히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에 하나예요. 그쵸? 이거는 실제로는 숫자 몇 개인 거예요? 3개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7이 나와주는, 그쵸? 이러한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3뿐인 게 아니라 사실은 2개가 더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느냐? x3승 더하기 27은 0. 이러한 3차 방정식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실근으로서는 하나예요. 만약에 2번에서 세제곱근 중에서 실근인 거 이렇게 물어봤으면은 맞겠죠. 그런데 그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틀리게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은 8의 세제곱근. 8의 세제곱근은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안 되죠. 그쵸? 마이너스 2 3승하면 얼마인가요, 여러분? 마이너스 8이에요. 따라서 3번도 틀렸고, 4번은 루트 16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다. 4번이 맞겠죠? 왜요? 여러분, 루트 16이었으면 이거 얼마예요? 4네요. 4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2 맞겠죠? 자, 그래서 3번은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 부호 주의하시면서요. 제곱근 찾는 거 연습해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기에서 옳은 것의 개수는,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계산하는 거. 5승근호 루트 마이너스 32는 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보자마자 틀렸죠? 왜요? 마이너스 30이고 그리고 홀수 차수 5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하실 때 5승을 했을 때 마이너스 30이 되는 이런 x 뭔지 생각을 하시면 돼요. 2라는 거 딱 봐도 5승 하면은 32 부호 안 맞죠? 그래서 기억은 틀리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은 3승근호 25, 그 다음에 3승근호 5는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맞게 되겠죠. 계산 구지해 보시면 3승근호 3승근호니까 어떻게 돼요? 3승근호에 5에 3승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죠. 따라서 5 니은은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3승근호 루트 2 3승근호 루트 16 이것도 마찬가지로 3승근호 3승근호 같은 근호일 때는 여러분 같이 쓰셔도 돼요. 2분의 16이니까 3승근호의 루트 8이 되죠. 8이라는 숫자 2의 3승이죠. 자, 그래서 2의 3승, 3승 없어져서 2. 그래서 디귿도 맞게 되겠죠. 자, 리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나요? 4승근호에 3승의 루트 16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거 3승근호 루트 2다. 이것도 맞게 되겠죠. 자, 16이라는 숫자 뭐예요? 2의 4승이고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근호가 두 개 같이 있을 때 두 개 자리를 바꾸셔도 상관이 없어요. 3이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4를 안으로 집어넣으면은 4, 4 소거돼서 없어지죠. 따라서 3승근호 루트 2 그대로 리을 맞겠죠. 자,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하고 리을 다 맞고요. 마지막으로 미음 하나 더 볼게요. 보시면 루트 2 곱하기 3승근호 루트 4가 되어 있고요. 자, 수식으로 바로 보기 어려우시면은 지수 형태로 여러분 바꿔서 보시면은 2의 2분의 1승 그리고 4는 2의 제곱이죠. 따라서 2의 3분의 2. 자, 이거는 2분의 1, 3분의 2 지수 법칙으로 쓰시면은 2하고 3이니까 6으로 통분을 해서 6분의 3 그리고 6분의 4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죠. 2의 6분의 7. 자, 이거 보시면은요. 6승근호로 고쳤을 때 2의 7승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미음은 틀리게 되겠죠. 맞는 거는 니은, 디귿, 리을 해서 3개 보기가 옳게 돼요. 자, 그래서 기억하고 미음 고치실 수가 있으시고요. 다음 5번 문제에 이어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보시면 A가 루트 2, 그 다음에 B는 4승근호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누구를 나타내고 싶다? 8승근호 루트 6. 자, 이거를 A, B를 이용을 해서 나타내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A라는 거를 지수로 한번 고쳐볼게요. 그럼 A는 2의 2분의 1승이고요. 자, 여기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 양변을 제곱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A 제곱은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기준이 되는 게 6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친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3의 4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의 4승이 얼마? 3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6이라는 숫자를 2하고 3을 이용을 해갖고서는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자, 그럼 6을 만듭시다. 먼저 두 개를 곱하게 되면 a제곱 b 4승이 바로 6이라는 숫자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8승근호라고 앞에 붙어 있죠. 8승근호는 여러분 몇 분의 몇이에요? 8분의 1이에요. 자, 그래서 8분의 1, 6의 8분의 1.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죠. 자, 그럼 얼마예요? a의 4분의 1이 되죠. 2 곱하기 8분의 1, 4승근호가 붙을 수가 있고요. b의 얼마? 그냥 루트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1번 답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수들을 이용을 해갖고 계산하는 문제들 많이 연습을 해봤고요. 그러면 6번에서 우리 대소비교 하는 거 지수법칙 이용을 해갖고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a는 루트 5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b는 3승근호 루트 10이다. 자, 그리고 c는 6승근호 루트 120이다. 자, 그랬을 때 a, b, c의 대소관계로 알맞은 것은 이거 다 지수로 고쳐볼게요. 5의 2분의 1승, 10의 3분의 1승, 120의 6분의 1.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2하고 3하고 6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이거 다시 고쳐보면 5의 6분의 3 통분해서 그 다음에 10의 6분의 2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120의 6분의 1 이거는 그대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6분의 1로 다 한번 고쳐볼게요. 5의 3승분의 6분의 1, 10의 제곱에 6분의 1, 120에 그대로 1승의 6분의 1. 자, 이렇게 고쳐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다 같아졌죠. 자, 그래서 안에 있는 숫자들만 한번 보면요. 6분의 1 안에 있는 거 5의 3승이니까 125 그리고 100, 120. 자, 지금 쓴 숫자대로 여러분 대소비교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125가 가장 크고 그 다음 120, 100 이렇게 되겠죠. 즉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 C, B 이런 식으로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A 그 다음에 C, B 자 이런 식으로 통분을 해갖고 밑을 50, 120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을 때는 지금처럼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런 식으로 맞춰줬죠. 여러분 분모를 통분을 해갖고서는 똑같이 숫자를 비교를 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7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7번 보시면 지수 조금 성질을 활용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이것일 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자, 이 문제를 푸실 때는 이 뒤에 물어보는 식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 x분의 1하고 y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x분의 1이 먼저 만들어져야겠죠. 그쵸? 자, 식을 보시면은 2의 x승이 6이고 3의 y승은 6이다.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쓸 수가 있고요. x분의 1을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어떻게 x분의 1을 곱할게요. 그러면 6의 x분의 1 이렇게 x분의 1승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y분의 1승을 하게 되면은 3은 6의 y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x분의 1 더하기라는 수식은 지수에서 어떻게 연산을 할 때 덧셈이 나타나나요? 지금 보시면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지수끼리의 합이에요. 연산이 어떻게 됐을 때 두 개의 식을 곱할 때 우리 지수에서 덧셈이 나타나죠. 즉 좌변끼리 우변끼리 곱하게 되면은 2 곱하기 3이 되고요. 6의 x분의 1 곱하기 6의 y분의 1이 돼요. 즉 6은 6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즉 여기서 x분의 1, y분의 1 합이 나타나게 되겠죠. 얼마예요? 1승이 돼야지 등식이 성립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 1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지수법칙에 대한 것, 지수에 대한 것들 문제 같이 풀어봤어요. 자, 앞에서 조금 계산이 복잡한 식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처음 지금 하실 때 조금 식이 복잡하고 지수가 좀 번거롭다 하더라도 다 계산하시면서 연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수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식을 전개하는 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필 들고서는 연습장에다가 써나가면서 연습을 하실 때 좀 더 세련되어지고 그리고 좀 더 빠른 방법, 그쵸? 진짜 실제로 필요한 복잡한 식을 계산을 하실 때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따라서 좀 귀찮다 싶더라도 꼭 계산 반드시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지수법칙 우리 조금 더 체계적으로 확장해서 들어간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뒷부분에 유형 몇 가지 간단하게 다뤄봤는데요. 우리 나중에 뒤에 가서 연습 문제 풀면서 조금 더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